자, 오늘은 대리를 배우는 거예요. 대리. 지금까지는 복습을 했고 대리. 지금 읽은 것처럼 조문, 여러분이 그 조문 읽고 그 행간의 의미, 조문 내용의 의미를 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민법 총칙 내용은 다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우리 배운 순서대로 규정이 그대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대리는 특수한 법률행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다 적용되고 거기에 추가로 유효하게 발생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행위, 특별한 법률행위. 어떠한 점에서 특별하냐? 자, 이 사람이 행위를 해요. 행위자.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자가 A라는 법률행위를 했다.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누구한테 발생해요? 이 사람한테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고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뭐 의무 관계는 빼고 봅시다. 당연한 거니까. 권리가 이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자. 그런데 대리는 행위자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자 밑에 숨어 있는 사람한테 권리가 발생해요. 권리가 귀속돼요. 권리가 이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권리 귀속이 뒤에 있는 행위도 안 한 사람한테 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두 개 점을 그은 것을 계약 관계를 표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행위는 이렇게 했지만 계약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 귀속이, 계약에 따른 권리 귀속이 이렇게 된다. 매매를 했을 때 매매 계약의 당사자,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하죠? 매도인. 매도인이, 자, 얘가 팔았지만 얘가 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 계약서에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얘가 당사자가 된다. 네, 행위자가 대리인. 얘가 이제 대리인. 대리인이 행위를 하고 상대방과 행위를 하는데 계약서를 얘가 써요. 얘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멀리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요. 얘가 다 알아서 해요. 행위는 얘가 하는데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본인이라고. 본인. 자, 본인은 그 전두환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은 어쩌고저쩌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때 효과를 받는 자, 그 자를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만약에 자, 법정 여기에 대리인 중에는 법정 대리인 지금 개념은 봤잖아요. 부모가 저런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러면 본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면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이? 미성년자의 대리인이라며.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미성년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얘들이 본인이고 대리인이 부모나 또는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법정 대리인인데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얘한테 미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갑이 부모님 재산을 다 상속받았어요. 100억 재산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모은 재산이 100억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100억입니다. 근데 부모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100억 얘가 지금 10살짜리인데 미성년자인데 얘 관리 못 하잖아요. 얘를 대신해서 대리인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때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1차적인데 친권자가 없잖아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후견인을 뽑는다겠죠.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뽑아요. 삼촌. 그럼 삼촌이 이걸 관리합니다. 삼촌이 이 미성년자의 아파트, 예금,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얘 재산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그래서 주식 투자로 요즘 주식 잘 날아간다 하더라. 그래서 뭐 주식 가령 그러면 안 되겠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잘 나간다더라.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을 이 삼촌이 미성년자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죠? 얘 재산을 관리하는 거니까 주식을 샀어요. 매수 100억어치 몽땅 몰빵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랬는데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싫다, 이 나라 떠나야 되겠다 해서 기업 그냥 다 청산해 버렸어요. 대한민국 떠난다. 우리 이제 장사 안 한다. 상장이 폐지됐어요. 주식이 휴지가 됐어요.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얘한테. 이 주식은 얘게 되는 거예요. 얘게가 되고 휴지도 얘 것이 되는 거죠. 얘는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즉 법적인 효과는 본인한테 미치는 거예요. 본인. 행위자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효과는 다 본인한테 귀속된다. 이게 대리예요. 대리. 자, 그러면 대리 개념을 봤어요.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행위를 하는 자일 뿐이고 효과를 받는 당사자는 뒤에 숨어 있는 본인이다. 본인.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이 행위를 했는데 아까처럼 원래 일반적인 행위는 얘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 건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때에는 뭔가 이 행위가 특별하다라는 얘기죠. 특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특수한 법률행위,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대리행위.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리행위를 했을 때만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이 삼촌이 자기도 아파트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전세 계약 체결하겠죠. 자기가 살 집을. 그 효과가 얘한테 미칠까요? 아니죠. 얘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얘한테 미치지는 않아요. 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도 뭐 집을 옮기고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효과가 귀속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 대리인이 하는 행위 중에 일정한 행위만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고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당연히 그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 행위가 얘한테 미치느냐를 결정하는 건 대리행위일 때만 효과가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느냐, 어떠한 행위를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현명. 나타낼 현, 이름명.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 기본적인 한자는 알고 있죠? 기본 모르세요? 나타낼 현, 이름명자예요.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름. 이름은 법에서 이름은 당사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당사자를 나타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본인이다.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명이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 이게 대리행위예요.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 여기 본인을 전두환처럼 본인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뒤에 숨어있는 삼촌이 대리인이고 미성년자 뒤에 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이 여기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대표 이재용이라고 합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 대표인가? 이재용 대표
대표는 대리랑 똑같아요. 대표자, 대리인 똑같습니다. 자, 이재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구매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겠죠. 그건 자기 이름으로. 자기한테 효과가 미쳐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름으로 하면 그 효과가 삼성전자한테 미치는 거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했느냐 본인의 이름으로 했느냐는 달라요. 본인의 삼성전자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통상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의 대표자 이재용 이렇게 쓰면 나는 대표로, 즉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는 것뿐이고 삼성전자가 본인이다. 이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씁니다.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써요. 나는 대리행위를 할 뿐이지 효과는 본인, 갑에게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현명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라는 현명이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현명이 있는 거? 어려워요? 현명이 있어야 대리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자, 거기까지가 대리 개념입니다. 대리 개념. 이 법률 관계는 세 가지, 선이 세 개로 그어져 있죠.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1대1의 법률 관계가 아니라 세 가지 법률 관계가 나옵니다. 세 가지. 여기는 대리 행위를 하는 거고, 즉 현명이 있는 걸 대리 행위라고 하고, 이런 현명에 의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미칩니다. 대리의 효과 본인에게 귀속돼요. 본인에게 귀속. 당연하겠죠? 이 관계는 아무나 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1억을. 은행이 빌려줬습니다. 제가 봤더니 다들 좀 돈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내가 서초동 지점에 가서 1억을 빌렸어요. 나중에 누가 돈을 갚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돼요? 본인? 여러분? 내가 대리행위를 했어요.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 내가 여러분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내가 막 썼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 될 의무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지는 않겠죠. 대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미치려면 얘와 얘 사이가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효과가 비슷하면 곤란하겠죠. 이 관계가 대리권 관계입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여러분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고 해서 나는 대리권이 없잖아. 여러분이 나한테 대리권을 준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효과를 받지 않아요. 무효예요. 무효. 그게 이제 대리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볼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 현명을 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삼명관계를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근데 대리권 관계는 이 대리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웠어요. 법정 대리, 법에서 정한 대리. 대표적인 게 제한 능력자가 여기에 해당하죠. 제한 능력자는 법에서 정한 대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해요. 법률 규정.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 법에서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삼성전자 이런 경우처럼,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영업을 할 때에도 대리권 받습니다. 대리권 받아. 의뢰인이 바쁘면 네가 알아서 물건 얼마에 사고 팔아라, 등기는 어떻게 해라 해서 대리권을 줘요.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중개사,
중개사나 중개사는 대리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특별히 대리권 받을 수도 있어요. 주로 우리 법에서 대리인하는 것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 소송대리에서 법정에 누가 가죠? 본인은 안 가요. 본인은 안 가고 돈 받을 게 있으면 소송 대리인 시키면 대리인이 나가면 본인이 나간 거나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죠. 법적으로 동일한 자예요. 법적으로 동일한 자. 그래서 이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가 나가는데, 자, 내가 변호사를 뭐 한다고 하죠? 네? 변호사를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선임한다고 하죠. 선임.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을 준다라고 해요. 대리권을 준다. 대리권, 그렇게 대리권을 받은 자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임의대리. 임의의 의사, 본인이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을 준 걸 임의대리라고 해요. 자, 임의대리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법정대리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법정대리에서 대리권 발생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고,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건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을 준다. 줄 숫자. 수권행위라고.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권행위라는 의사표시. 근데 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겠어요. 뭐가 있죠?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세 가지 중에 얘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변호사와 계약해서 대리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가 대리인해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에 의해서, 수권행위라는 단독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고, 수권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대리권,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대리권 파트에서 공부할 게 대리는 양이 많아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 이 대리권 파트에서 공부할 건 대리의 종류 두 가지 봤어요. 두 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해요. 대리권의 범위는 둘로 나눕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나눠서, 법정대리는 법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로 대리권이 인정이 되고, 임의대리는 얘가 준 만큼 수권행위, 내 부동산이 10개인데 그중에 2개만 네가 알아서 팔아라 라고 수권행위에 의해서, 수권행위 해석, 이 법률행위라겠죠. 모호하게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리권의 제한.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제한됩니다. 제한. 네 번째는 대리권 남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살펴봅시다. 자,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거 다시 중요하게 보면, 이 대리행위는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특수한 법률행위. 예컨대 본인이 서초동 100번지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합시다. 아파트. 시가, 지금 현재 시가가 10억이라고 해봐요. 이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리인한테 맡겨요. 네가 내 아파트 좀 팔아라.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팔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대리권을 주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파는 대리 행위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고 의사표시라고 했죠. 이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대리인이 결정해. 대리인이. 이것을 뭐 10억에 팔지 아니면 15억에 팔지 아니면 7억에 팔지 결정을 대리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리인. 이게 싫으면 본인이 수권 행위를 할 때 9억에서 15억 사이로 해라.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뭐 1원에 팔든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해서 합니다. 이게 대리예요.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게 대리 행위인데 이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결정하는 게 대리예요. 본인이 결정한 것을 전달하는 거, 그것은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와 대리를 구별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시켰는데 대리인을 선임했다 또는 사자를 선임했다. 달라요.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 아파트를 내가 100억에 10억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결정해서 편지에 써가지고 이거 갖다 전달해라. 사자. 부리는 자예요. 부리는 자. 사자. 이거 전달해라 라고 그냥 가서 전달만 하는 겁니다. 전달. 의사결정은 다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사자라고 해요. 대리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 98페이지에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기에 밑줄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서 본인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뒤에 숨어있는 자를 말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받는, 그리고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둘째 줄이 본인에게 생기는 거기 밑줄, 이것을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99페이지에 보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 양가로 1의 법률행위의 동그라미.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했잖아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 사실행위, 거기에 밑줄 긋고 X.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행위를 한 사람한테 미쳐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어떤 사실행위를 했다. 그 효과는 본인한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목차 4번에 대리의 종류가 있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첫째 줄에 임의대리는 수권행위, 거기에 밑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임의대리라고 하고,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기 밑줄.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100페이지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있고, 표에 보시면 발생 근거가, 임의대리의 발생 근거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임의대리가 발생하는 거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도 달라지죠. 세 번째 줄에 있는 대리권 범위는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따라, 명확하게 정했으면 명확한 대로 되고, 모호하면 해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거죠. 이제 통상 법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사회적 기능도 보면 우리 민법의 사적 자치가 원칙인데,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오공 영화 봤나요?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호 불면 500명의 손오공이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500명의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전 세계에 파견해서 넓어질 수 있어요. 계약을 잘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죠.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주로 어디에 인정되죠? 법정대리가 인정되는 자들은 앞에서 배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 한정연인, 얘들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얘들은 스스로 사적 자치가 잘 못하는 자들이니까 이런 사적 자치를 보충해 준다는, 보충, 좀 똥오줌을 못 가리는 자들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에 보시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어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리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이걸 능동 대리. 수동 대리는 의사 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 얘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받을 때 효과가 얘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미치는, 대리에서 받는 거, 이것을 수동 대리라고 합니다. 능동 대리, 수동 대리 개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의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하는 대리 행위를 유권 대리라고 하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하는 대리 행위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 빌렸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 무권 대리. 그다음 목차 5번에 유사한 제도, 즉 구별되는 제도 중에 양가로 2에 있는 사자, 한자 부리는 자라고 돼 있죠. 사자. 사자와 대리는 어떻게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의 부분에 본인이 결정, 거기에 밑줄, 의사 내용을, 의사 결정을 본인이 결정한 것을 전달하는 구조이면 그것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한다고 했죠.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하냐, 본인이 결정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거기만 보시면 됩니다.